어서오세요.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. 단패밀리님들이라면 유체 이탈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누워있는 자신을 본다라든지 어딘가를 다녀왔다든지. 사실 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섭다거나 오싹하다는 것보다 동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. 그렇잖아요? 죽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를 떠나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.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이 싹 바뀌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.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. 그럼 비타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.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대 중반 아저씨가 된 제가 9살이 되면서 경험한 이상한 일인데요. 그때 전 서울 신월동에 살고 있었거든요. 방 하나에 아버지, 어머니,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대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땐 지금처럼 높고 큰 건물도 없었고 주변엔 산 아니면 논밭일 때죠. 제가 살던 동네도 마찬가지였고요. 건물 때문에 복잡할 게 없는 그냥 훤히 뚫린 밭들이 보이고 그 뒤로 산들이 있는 그 당시 그냥 특별할 것 없는 동네였는데요. 그렇게 휑한 동네를 어머니는 밤만 되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밭을 가로질러서 앞산에 오르시더라고요. 그것도 등에 절 업고 말이죠. 저야 뭐 어머니 등에 업혀서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뭐 좋기만 했는데, 그런데 그게 저야 좋은데 어머니는 그렇게 절 업고도 지치지도 않는지 하염없이 걷더라는 거죠.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한 게 그렇게 어머니가 절 등에 업고 동네를 배회할 때 그때 말이죠. 전 어느 지점에서 정신을 차리느냐의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어머니 등에 업히는 기억이 없더라는 거죠. 왜 잘 때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. 딱 그 상황이라고 할까요? 전 지금도 그렇고 잠을 잘 때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는 아닌데 지금 얘기하는 그땐 어머니가 절 등에 업고 다니던 그때 밤에 자겠다고 누워서 잠이 들고 조금 지나면 정신이 드는데 그게 어머니 등이더라 이런 거죠. 그리고 절 업은 어머니는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데 절 업고는 한참을 돌다가 밭을 가로질러서 그 동네의 앞 산까지 오르고 말이죠. 그런데 희한한 게요. 그렇게 어머니 등에 업혀서 돌아다닐 땐 두 눈 말똥말똥 하다가도 그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 잠이 들고 그 이유는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. 그리고 어머니가 깨어서 일어나면 집이었고요. 그리고 그렇게 며칠 정도 지나니까 어린 저도 어머니 등에 업히는 게 마냥 좋은 어린 저도 그렇게 어머니가 밤마다 업고 다니는 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궁금해지더라고요. 무슨 이유로? 왜 매일 밤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는 그렇게 밤거리를 배회하시는 걸까 하고 말이죠.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동네를 돌 때 제가 물어봤죠. 왜 맨날 밤에 저를 업고서는 돌아다니냐고. 그런데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. 몇 번은 물어본 것 같은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. 그 뒤로도 늘 같은 식이었는데 그렇게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면 어느새 집에 와 있고, 하루는 어머니가 절 깨우신 뒤엔 저보고 어여 씻고 밥 먹고 학교 가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방 밖에 있는 부엌으로 나가시는데, 그때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물어봤거든요. 엄마, 왜 밤에 항상 나를 업고 그리고 어딜 가는 거예요? 그렇게 말이죠. 그런데 어머니는 정색을 하시면서 얘가 아침부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, 어머니가 왜 그 밤에 절 업고 밤에 나가서 돌아다니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전 어린 나이인데도 기억이 나는 게 분명 제가 등에 업혀서 돌아다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니까. 그리고 그날 전 그렇게 이상하다 하면서 학교에 갔었는데 그날 수업 마치고 오는 길이었어요. 학교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병아리들을 팔고 계시더라고요. 전 집에 가다가 그 앞에 앉아서 이제 병아리들 구경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병아리 몇 마리 데려가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냥 주시겠다면서 말이죠. 대신 머리에 닭볕이 올라올 때쯤 제가 이사를 갈 거라면서 그 전까진 방에서 키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 무조건 그러겠다고 하고 병아리들을 받아왔네요. 그래서 4마리인가 5마리인가 자세한 것까진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렇게 병아리들을 데리고 와서 방에 두고 키우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병아리를 데리고 간 날은 아버지도 쉬는 날이시라서 집에 계셨는데 아버지가 종이상자 바닥에 신문을 깔고 작은 종기에 물 담고 해서 방 한편에 그 햇볕 잘 드는 따뜻한 곳에 병아리들을 놔주셨고요. 그리고 그날은 아버지도 계셔서 어머니도 절 등에 업고 밤에 나가시지 않았었고요.
아버지가 집에서 쉬는 날엔 어머니도 저를 업고 나가지 않으셨거든요.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가 다시 일을 나간 밤이었는데 그때도 전 다른 날처럼 병아리들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다른 때처럼 실눈이 떠지면서 깨어나니까 또 어머니 등에 엎여 있더라 이거죠. 그런데 그땐 다른 때랑 다른 게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. 그전까진 그냥 당연히 그리고 막연히 어머니겠거니 했었는데 그게 어머니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.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저를 업고 동네를 돌고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까지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느낌뿐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날은 그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사극에 나오는 그 흰색 한복 있잖아요. 소복이라고 하는. 그걸 입고 있더라고요. 제가 어린 시절이라고 해도 거리에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분은 더더욱 아니었고 말이죠. 그래서 조용히 그 어머니를 부르지도 않고 유심히 그 여자를 살펴봤는데요.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길었는데 저를 업고 있는 여자는 단발이더라고요. 그게 꿈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게 가위나 악몽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여자 등에 업혀서 그렇게 돌아다닐 때 시골 풀내음이랑 한밤의 싸늘한 공기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랑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꿈이 아닌 진짜 어떤 모르는 여자 등에 업혀서 전 그렇게 밤마다 동네를 돌다가 산으로 올라가는 걸 거의 매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그날도 다른 때랑 같이 산에 오르면서 전 기억이 끊겼고요.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날 아침엔 땀을 엄청 흘렸더라고요. 어머니가 왜 이렇게 땀을 흘렸냐고 할 정도였는데 그땐 베개가 축축해질 정도로 땀이 젖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. 일단 그날 이상하다 하면서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. 뭔가 싶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겁이 나면서도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게 또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상한 기운이라고 해야 하나?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학교에 다녀왔고 그리고 병아리들이랑 놀다가 또 밤이 돼서 잠이 들었는데 아니 잠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? 그 느낌으론 잠이 드는 것 같았거든요. 그런데 그게 또 잠이 든 것 같지 않은 것 같다고 해야 하나? 그것도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제가 그때 분명히 잠을 자려고 했었고 잠이 드는 것 같은데 병아리가 삐약삐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소리가 나서 뭔 일인가 하고 병아리가 있는 그 상자 쪽으로 가려는데 어떤 여자가 닫힌 방문을 통해서 쓱 들어오더라고요. 그 모습 보고 귀신 같은 거 그런 게 떠올라서 엄마하고 부르려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이상한 여자는 점점 제 쪽으로 미끄러지듯이 다가왔고 말이죠. 그 뒤에 여자가 절 업는데 그때 제가 들리는 무게감이며 여자가 절 만지는 느낌이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. 처음이었어요. 제가 그 이상한 여자 등에 업히는 걸 처음부터 온전히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. 그리고 여자 등에 업혀서 나오는데 그때 병아리들이 다들 좀 전보다 더 삐약삐약거리면서 크게 울더라고요. 그래서 그 병아리들이 있는 쪽을 봤는데 그 앞에 제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자고 있는 제 모습이. 전 그때 여자 등에 업혀서 방을 나가는 중인데 그렇게 절 업은 여자는 다른 때랑 마찬가지로 동네를 돌다가 밭을 지나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또 처음인 게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 정신을 잃었던 전데 그날은 산에 올라도 깨어있더라는 거죠. 그 이상한 여자는 제가 암만 아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등에 업고 오른다고 생각하기엔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. 그런데도 힘들어한다거나 숨이 찬다거나 땀을 흘린다거나 하지도 않더라고요. 그리고 조금 지나서 전 제가 다시 집으로 왜 돌아갔는지 알게 되는데 그렇게 산을 오르던 중 산 중턱쯤을 지나려고 할 때였는데 그 산 중턱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바위 위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 담뱃대 있잖아요. 그 옛날 분들 담배 태우던 대나무인지 그런 나무로 만들어서는 그 기다란 그걸 들고 담배를 태우시다가 절 업은 그 여자가 지나가려니까 그 담뱃대로 사정없이 그 여자 머리를 후려치더라고요. 인정사정 없이. 진짜 보는 제가 다 아플 정도로. 그리고 그 뒤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잠에서 깨어났고요. 그렇게 여자가 그 할아버지에게 맞는 광경을 그 뒤로 2번 정도 더 봤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 모습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게 병아리를 준 그 병아리 할아버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또 그 병아리 할아버지요. 전에도 본 적이 없었고 제게 병아리를 주신 뒤에 다시 본 적도 없었거든요. 그냥 어디까지나 느낌이었지만
그 하얗고 기다란 수염이며 위 앞니가 빠져서 없는 거며. 그런데 당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이 이사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. 거긴 방도 따로 있고 마당도 있는 집이라면서 말이죠. 그래서 그때 훅 하고 들어오는 기억이 있어서 병아리를 봤는데 병아리들 머리에 벼슬 있잖아요. 그게 조그맣게 도돌도돌 올라와 있더라고요. 진짜 신기하다 하면서 한참을 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희 식구는 그렇게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병아리들은 좀 더 커서 마당 한편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닭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키웠고요. 그리고 이사를 한 뒤부터는 저를 업고 산을 오르던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. 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데 그만큼 무섭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는데요. 도대체 저를 업고 산을 오르려는 그 여자 정체는 뭐고 왜 그 산을 넘으려고 했던 걸까요?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? 혹시 병아리들과 여자와 할아버지와 전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꿈이나 환시 같은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. 풍겨오는 냄새와 피부에 닿던 밤공기, 여자 등에 업혀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. 그때 그 상황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니까요. 비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. 정말 오싹하죠? 다른 어떤 연관성 그런 것들 다 접어두고 봐도 밤에 방에 몰래 들어와서 비타님을 등에 업고 산을 넘으려고 했던 거, 그것만으로도 전 정말 오싹하더라고요. 그때 바위 위에 앉아서 담뱃대로 담배를 태우던, 그리고 그 담뱃대로 이상한 여자 머리를 사정 안 봐주고 후려친 그 할아버지.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그 할아버지가 없었다면? 그래서 비타님이 그 여자 등에 업혀 산을 넘었다면? 만약 그랬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?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. 교담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